정년퇴직한 62세 은행원 부부, 1년 만에 통장 바닥났다.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평생을 은행에서 일했는데 내 노후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62세의 김영수 씨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한 금융 전문가다. 남들이 보기엔 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넉넉할 것 같은 직업이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상황은 전혀 달랐다. 나름 계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 만에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지금까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가끔씩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평범한 생활을 꿈꿨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상승,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지원 요청이 겹치면서 퇴직 후 첫 해부터 계획이 크게 흔들렸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앞두고 노후 자금이 얼마면 충분할까? 라는 고민을 한다. 하지만 숫자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은퇴 후의 지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퇴직 후에도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쌓아둔 돈에서 매달 꺼내 써야 한다는 것.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든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퇴 후에 얼마가 있어야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생활비가 바닥난 3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연금만 믿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63세 공무원 부부의 현실. 박정호 씨 63세는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했다. 그는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다고 믿었다. 매달 250만 원 정도가 연금으로 들어오니까 아내와 둘이 살기에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추가 검진을 권유받아 150만 원이 들었다.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의 보일러가 고장나서 400만 원을 지출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며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몇 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연금이 있다고 해도 목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비상자금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다. 박 씨 부부는 결국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소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공무원 퇴직 후 다시 알바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해결책 연금만 믿지 말고 비상자금 최소 3천만 원 이상과 추가 소득원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사례 2. 우리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 몰랐어요. 62세 대기업 임원의 착각. 이명철 씨 62세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했던 사람이다. 월급도 높았고 퇴직금도 5억 원 정도 받았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1년이 지나고 보니 남은 돈이 3억도 채 되지 않았다. 매달 부부의 생활비만 450만 원이 나갔다. 보험료, 관리비, 교통비, 자녀 용돈까지 더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이 넘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니 골프, 여행 같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지출이 생각보다 컸다. 이 씨 부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은퇴 후에도 예전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줄이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걸 깨닫고 철저한 예산 관리를 시작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월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소 30%는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례 3. 자녀를 돕다가 우리 노후가 흔들렸다. 60대 자영업 부부의 현실. 김순자 씨 60세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 열심히 살아왔다. 은퇴 후에도 노후 자금으로 3억 원 정도를 모아두었고 월세 수입도 100만 원씩 들어왔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결혼한 딸이 갑자기 이혼하면서 집을 구해야 했다. 부모로서 외면할 수 없어 보증금 1억을 보태줬다. 대학생인 막내 아들이 취업이 안 돼 용돈을 계속 보내주게 됐다. 본인도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가 계속 나가면서 저축했던 돈이 빠르게 줄었다. 김 씨는 자식들은 언젠가 독립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다 보니 정작 본인들의 노후가 불안해졌다. 해결책: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건 좋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선을 정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 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드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하다. 연금만 믿고 있다가 목돈이 필요할 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소비를 지속하고,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다가 결국 자기 생활까지 흔들린다. 그렇다면 정말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 최소 월 30만, 350만 원의 생활비 확보.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의 비상자금 마련. 추가적인 소득원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 우리는 나중에 조정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은퇴 후엔 변화가 어렵다. 퇴직 전에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비상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다. 당신은 지금 당장 은퇴 후의 현실적인 생활비를 점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계획을 세울 때다. 자녀와의 경제적 거리 두기. 노후를 지키는 부모의 현명한 돈 관리. 자녀에게 휘둘리지 않는 부모 되기 -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더 이상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돕고 싶으면서도 노후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자녀와의 건강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노후를 지키는 부모의 현명한 돈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에게 휘둘리지 않는 부모 되기 -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 1. 노후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라.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녀 지원금과 노후 생활비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결혼 비용,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다가 자신들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 노후 자금과 자녀 지원금 계좌를 따로 관리하세요.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본인의 생활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세요.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이 도움은 주되 독립적인 경제관념을 심어줘라.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원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독립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교육을 해주세요. 단순히 돈을 주기보다는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세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금전적 지원보다는 조언과 격려를 먼저 해주세요. 2. 자녀 지원이 필요할 때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하는가? 많은 부모가 자녀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은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할까요? 1. 긴급 상황과 사치를 구분하라. 자녀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돕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치나 과소비를 위한 지원은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현명한 지원 기준. 생활이 어려워 필수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예의료비, 갑작스러운 실직 등 장기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 예학비,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비 등. 하지만 여행 경비, 자동차 구입 비용, 명품 구매 등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원칙을 정하라.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도움의 선 긋기 방법. 지원하기 전 내가 이 돈을 줘도 내 노후에는 문제가 없을까? 를 먼저 생각하세요. 자녀에게 정확한 한도를 정해 알리고 그 이상은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자녀가 부모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3. 실제 경험담 마이너스 자녀를 적절히 지원하면서도 본인의 노후를 지킨 부모 사례. 사례 1딸 결혼 비용을 지원할 뻔했지만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김모 씨 65세, 퇴직 공무원은 딸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신도 노후 자금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김 씨는 딸에게 대출을 권하고 자신은 결혼식 비용 일부만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딸이 섭섭해했지만 결국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독립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례, 이 아들이 창업할 때 돈을 빌려달라 했지만 대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모 씨 62세, 퇴직은행원의 아들은 창업을 할 테니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본인의 노후 자금에서 큰 금액을 빼주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소규모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 대출 정보를 알려주고 재정 계획을 함께 점검해주는 방식으로 도왔습니다. 결국 아들은 스스로 대출을 받고 사업을 운영하며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손주의 사교육비를 대신 부담할 뻔했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박모 씨 67세, 퇴직 후 소일거리 죽는 딸이 손주의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처음엔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시작하면 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주의 교육은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딸과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결국 딸이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했습니다. 결론,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녀를 도와주는 것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자녀 지원용이 아니다. 부모의 경제적 독립이 곧 자녀에게도 부담을 덜어준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금전적 지원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지금이라도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현명한 재정 관리가 결국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자녀에게도 경제적 책임감을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